어제 모처럼 창문 청소를 했는데요. 집에 있는 창문 전부를 물때 남기지 않고 앞뒤로 열심히 닦다 보니까 해가 지고 밤이 깊어져서 내일을 기약하고 잤습니다. 깨끗해진 창문으로 풍경을 봐야 뭔가 좀 일을 했다,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날이 많이 흐리네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늘은 맑은데 대기 상태가 엉망입니다. 현재 중국발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수도권과 서쪽 지방 대기가 대단히 나쁩니다. 이럴 땐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노력한 보람도 없고 괜한 일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내가 멍청하고 한심해 보입니다. 차라리 창문 닦을 시간에 좋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날씨라는 것도 창문을 닦았던 어제라는 것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에 너무 과몰입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언제 어디서든 현실을 모색하고 다음 일을 해낼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말용 마스크 말고요, 보건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저는 날이 맑아지고 나면 제일 바깥쪽 창문만 다시 닦아야겠습니다. 11월 16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였습니다. 문자 좀 볼게요. 김나영님, 연말이 다가오는데 뭘 했는지 후회만 앞서네요. 미세먼지 속을 뚫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올해를 지금 다들 어떻게 버텼는데, 지금 건강한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올해 뭘 해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 뭘 했는지 후회만 앞서다니요. 좀 큰일 하고 계시는 건데. 김경희님, 운전대 잡은 지 일주일 된 초보 운전인데요. 창문을 다 열고 운전을 해야 뭔가 시야가 트여서 일주일 내내 얼어 죽을 것 같아도 창문을 열고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사공기 마시면서 운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초미세먼지가 대단히 안 좋은데. 그리고 그 답답함 때문에 창문을 다 열고 이제 운전을 하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보통 처음 운전 이제 그 연수 받으실 때 드렸던 버릇이 계속 가거든요. 근데 앞으로 운전하실 때 영원히 창문을 열고 운전하실 수는 없잖아요. 닫고 운전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모혜님, 날씨가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날이라서 일부러 허지웅쇼 들으러 왔네요.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월요일이에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장모혜님 덕분에 또 다들 우리 다른 청취자분들께서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1,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파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이죠.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날인데요. 신유진 허남웅의 무법지대.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최신 개봉작 한 편을 골라봤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요. 고화성, 이솜, 박혜수 주연의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김윤래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7년차 요리 어린이입니다. 워킹맘이라고는 하지만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도 아직 요리가 서툽니다. 황금 레시피를 보고 만드는데 제가 먹어도 맛이 없어요. 웅디, 계속 요리에 도전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 먹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계속 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어디 대회 같은 거 나가실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잠깐 어디 보자. 김윤래님이 이제 여성분이시죠? 워킹맘. 남편분이나 다른 가족분들도 다들 맛있게 드실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상황이 엄청 심각한데 내가 감을 못 잡는 건가? 아무튼 뭐 요리야. 예,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8489님. 저는 아내에게 아침부터 참 사연이 좀 8489님. 저는 아내에게 이쁘나 꼬맹아 라고 부르는데 아내는 저에게 자기야 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내가 툭 하면 저보고 자기야 라고 해봐 이렇게 자꾸 시켜요. 제가 부산 사람이라 그런지 엄청 닭살이 돋아 못하겠더라고요. 호칭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랑 가득 담긴 애칭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8489님. 상식적으로 이쁘나 꼬맹아가 닭살이 돋습니까? 자기야가 닭살이 돋습니까? 그리고 꼭 이렇게 저를 괴롭히셔야겠습니까? 아무거나 쓰세요. 이쁜이든 꼬맹이든 자기야든 아무거나 쓰세요. 윤두성님. 형님 신입사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드디어 막내 탈출하나 싶어서 들떠 있었는데 세상에 그 막내가 제 고등학교 선배인 거 있죠? 저보다 나이는 2살이나 많은데 제 밑으로 들어온 학교 선배를 앞으로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일은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 과연 막내 탈출할 수 있을까요? 윤두성님. 참 성실하고 마음이 세심하신 건 알겠는데 고등학교 선배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이 손 윗사람으로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좀 나이가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사회에 나와서 한 5살 차이 나면은 당연히 업무에 따라 호칭도 분류를 하는 거고 대우나 대접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고작 이런 문제로 너무 심력 느끼시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고등학교 선배가 이렇게 제가 싸가지가 없는 건가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전이전 2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영화와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은 고화성 이솜 박혜수 주연의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Hello everyone. I'm 유진신. 야, 오늘 이대로 그냥 영어 코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영어 토익반 보고 왔잖아요. 역시 신유진 변호사님.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Hello everyone. 정만우 평론가님 1등 신랑감 허나몽 영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ice to meet you. My name is 남웅허. 여러분 영화 재밌어요. 네. 저는 영어 실력이 안 좋아서 영화 평론을 하길 참 잘했어요. 얼마나 재밌으면 저희가 이렇게 영어를 하는지. 이거 대본에도 없던 건데 갑자기 저렇게 치고 들어오시니까. 대본에 없는 걸 해야 돼. 그렇군요. 대본에 네. 없는 걸 하세요. 대본에 있는 건 저도 안 합니다. 네. 이게 정말 우리 오랜만에 네. 개봉작을 네. 그렇죠.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극장가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평일에요. 극장가를 찾는 관객 수가 코로나 이전에는 한 20만. 그러니까 이제 주말 정도 되면 100만, 200만 되는 이제 관객들이 극장에 몰렸는데 요즘에는 안 그런데요. 이 지금 오늘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줄여서 삼토반. 지금까지 135만 관객을 모았거든요. 와우. 근데
그 코로나 이후에요. 한국 영화가 100만이 넘은 그 작품이 이 삼토반이 두 번째예요. 담보하고 그래서 이제 극장가는 살짝 고무된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좀 뭐 그 좋은 흥행 성적이 또 이제 있어야지 네. 다음 영화들도 좀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예 추세도 이어지는 거니까. 맞아요. 야 그렇군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소개하는 개봉작입니다. 지난달 21일에 개봉을 했고요. 12세 관람갑니다. 이 내용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네, 두 개가 이제 바탕인데요. 모 그룹에서 실제로 이제 영어 토익반을 개설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어 토익을 알려주는 실화 하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그룹에서 이 자신들의 이제 공장에서 마을의 폐수를 무단, 그 페놀이죠. 네. 아 페놀 사건. 네, 맞아요. 아이 네. 그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 꽤 시기가 된 그 실화를 다루는 거네요. 그렇죠. 네, 시기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코드가 좀 경쾌한 부분도 있잖아요. 예. 경쾌한 부분을 좀 녹아내려서 그분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니 왜냐면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또 다루면은 이 영화의 또 경쾌한 이 그 흐름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페놀.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그 두 개의 사건을 이제 묶었는데요. 보통 이 영화가 처음에 예고편에서 광고를 할 때요. 영어 토익에 집중된 그런 예고편이었거든요. 뭐냐 하면 뭔가 이렇게 사회 비리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관객들이 저것도 굉장히 좀 진지하고 이런 얘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영어 토익의 경쾌한 부분들을 전면에 내세웠던 거죠. 근데 쫙 공개되고 나니까 영어 토익은 거들 뿐. 실제로는 페놀 유출 사건의 내부 고발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결하느냐 초점을 맞춘 작품이었습니다.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네. 줄거리인가요? 거의 줄거리긴 한데요. 예. 줄거리를 이제 이번 좀 더. 주에 잘하려고 네. 연습해 왔는데 어떻게든 줄거리를 안 시키려고 지금 제가 어떻게 넘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평소처럼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럼 평소처럼 오늘부터 연기 안 하시는 건가요? 연기를 하고 싶어도 이제 기회가 네. 없습니다. 왜? 네. 한 번 더 기회 아까 그래도 드릴까요? 연기했잖아요. 한 번 더 기회 드릴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그래요? 못할 것 같아요.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해드리면요. 극 중에 이솜 배우, 고하성 배우, 박혜수 배우가 삼진그룹 8년 차예요. 근데 8년 차면 보통 대리 정도는 승진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도 그냥 직원이에요. 근데 기회가 생겼습니다. 토익 600점을 넘으면 승진을 시켜준다. 그래서 열심히 토익을 공부하는데 발음이요. My dream is career woman. 뭐 뜻은 통하네요. 네, 뜻은 딱 통하지만 좋아요. 예.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진은 글렀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극중의 고하성이요. 회사 심부름을 갔다가 공장에서 페놀을 방출하는 걸 목격을 해요. 아하. 그래서 나는 이거를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고발을 하고 회사를 재궤도에 놓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이게 노래가 나오면 노래에 맞춰서 뭔가 흥겹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과연 재영은 두 친구가 합심해서 네. We can do it! 네. 회사와 맞짱을 뜰 수가 있을까요? 네. 용감한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화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 주도 안 됐네요. 저는 토익을 공부를 안 했는데 앞으로 이제 줄거리 읽는 거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키를 한번 주시면은 네. My dream is career woman. 네. 꼭 제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래요. 변호사님은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영화를 제가 이 질문 들 때마다 가장 떨려요. 이 왜요? 코너에서. 뭐 어떤 그 명징한 평론. 날카로운 시선으로 평가를 내려주실지. 영화의 초반에 이 세 배우의 케미와 또 90년대 그 막 패션이라든지 그 분위기라든지 소품, 전화기, 막 동전을 넣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막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막 다방도 나오고요. 호프집. 그렇지, 그 시기가. 네. 시대가. 그리고 직장인들이 끝나고 호프집에서 이제 직장 상사 그렇죠. 이제 뒷담화 하면서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장면 이런 것들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고하성 배우가 이제 극중 자영 역할이 이제 막 도저히 이거를 묵과할 수 없다. 패널 방출에 대해서 넘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세 친구들이 합심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너무
이제 유쾌하게 보다가 그 해결이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해결을 영화에 담는 부분이 약간 실화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아무래도 법조인이다 보니까 저 심각한 범죄인데 이런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그 부분들 제가 또 이제 네. 우리 2부에서 네.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듣기에는 어떤 영화 그 데이비드 네. 게일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렇긴 한데요. 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예. 그냥 오락 영화로 생각하면 되나요? 예, 데이비드 게일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진지한 비판. 분위기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비판 영화. 진행되는데 케이트 윈슬렛 나오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패널 유출을 이제 해결하려고 예. 극 중에 이제 3명의 배우가 힘을 합친다고 그랬잖아요. 예. 코지 미스터리 방식을 취해요. 뭐냐하면 무슨 미스터리? 코지 미스터리. 코지 미스터리? 그러니까 생활에 이제 추리받은 방식인데. 생활 코지. 네. 그래서 고하성 배우가 난 이걸 알리겠어라고 하고 예, 도움을 예. 주지 않으니까 예. 이손 배우는요 미스터리 소설 굉장히 잘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 미스터리 소설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서류를 훔치니까 우리가 가져오자라고 하고 극 중에 또 박혜수 배우는 수학 천재예요. 그래서 그 회계상에 그 숫자가 잘못 기입된 거 있잖아요. 일부러 그걸 막 찾아내요. 그런 부분은 또 네. 약간 히든 피겨스를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독특한 개성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 영화에 흥행했던 그런 경쾌한 요소, 그 사회비리를 어떻게 얘기해야지 관객들이 그것을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풀어가는 거죠. 이 영화에 제가 봤을 때 그 진지한 어떤 뭐 고발 영화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욕이 안 나와요. 그리고 욕을 굉장히 귀엽게 표현해요. 심의제 관람가니까. 네, 굉장히 귀엽게 해가지고 우리 전화번호 이렇게 보면은 별 있고 샵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잘 결합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마치 화가 났을 때 분노할 때 그걸 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귀엽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떻게 하는데? 네,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데? 네? 어떻게 하는데? 샵. 이런 콩나물. 그런 식으로. 뭐 아쉽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보시면은 아주 그 부분이 귀엽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이게 배우분들이 요즘 또 이제 개봉작을 만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배우분들 또 면면에 눈길이 갑니다. 여자 배우 3인방 케미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데 네. 고하성, 이솜, 박혜수. 네. 예. 그래서 이 세 배우가요. 영화 속에서 굉장히 합이 잘 맞는 친구들이잖아요. 회사 내에서도. 그래서요. 실제로는 친한 게 아니니까 우리 친해볼까라고 하면서 영화할 때 합숙을 했대요. 친해지려고. 네. 그러니까 영화를 위해서. 근데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영화를 찍고 나서도 지금은 엄청 친해졌대요. 네. 저는 이솜 배우의 변신이 예. 아주 눈에 띄고 진짜 이번 역이 정말 이솜 배우의 캐릭터를 잘 살리지 않았나. 왜? 어떤 부분에서? 되게 약간 도도하고 섹시한. 도도하고 섹시한 역할이니까. 근데 기존 영화가 소공녀였거든요. 네. 막 뭐라 그러지 새치가 이렇게 있고 되게 불쌍한 역할에서 한약을 잘못 먹어서. 이번 역할에서는 네. 캐릭터 변신해갖고 전혀 다른 캐릭터인데 매우 잘 소화했다. 그렇죠. 고하성 배우도 그랬고 이솜 배우 얘기까지 나왔는데 박혜수 배우는 또 어떻습니까? 박혜수 배우는 우리가 처음 접했던 이제 작품이 스윙 키즈라는 작품인데 스윙 키즈. 거기서 이제 극중 디오와 함께 그 스윙을 추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충무로라고 하죠. 영화계에서 핫하게 이제 떠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 있는데 이들이 그 이미지가 굉장히 재밌는 게요. 영화 처음 시작하면 어떤 장면을 패러디하냐면 그 나쁜 놈들 전성시대 범죄와의 전쟁 있잖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막 떼거지로 막 몰려 나오잖아요. 이 영화는 초반에요. 삼진그룹에 승진하지 못한 여자 직원들이 이렇게 확 몰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들을 패러디해서 좀 웃음을 주면서 남자들은 이제 범죄를 모의하지만 이 영화의 여성들은 그런 그 회사의 나쁜 점들을 우리가 사회에 알려서 개선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범죄와의 전쟁 때문에 아주 네. 그 회사 밀집 지역 네네. 점심 시간에 아주 힘듭니다. 이렇게 아니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무리를 지어서 갈 거면 2열종대로 가든가 3열종대로 가든가 왜 옆으로 쫙 퍼져서 걷냐고. 1열 횡대로.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왜 내가 앞에서 누가 찍고 있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네. 정말 힘들다는 말씀. 그렇군요. 네. 네. 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 자영 역할을 맡은 고하성 배우는 2006년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에 출연해서 청룡영화상 역사상 최연소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송강호, 박해일,
배두나 배우가 나왔던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설국열차, 2번 괴물, 3번 항거 유관순 이야기.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거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재형의 한강찬가 듣고 와서요. 2부에서 3토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쇼 오늘은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이 영화 살펴보고 있는데요. 감독님이 전국노래자랑 감독님이네요. 네. 전국노래자랑 감독님이기도 하고 예. 영화 아저씨에서 경찰 역할로, 그러니까 형사 역할로 나왔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종필 감독인데요. 예. 전국노래자랑 이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연출을 맡아달라고 제안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 작품이 이제 도리화가라는 작품이었어요. 유승용, 배수지 배우 나왔던. 그렇습니다. 평가도 안 좋았고요. 예. 흥행도 안 좋았거든요. 수지, 그때 이후에 수지 나오는데. 네. 그러게요. 그때 이후에 이제 연출 제안이 뚝 떨어졌대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두문분출하다가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분께서 어떻게든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 칼을 갈았구나라는 게 이제 보입니다. 근데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정숙민님 135만 중에 우리 가족 4명 포함입니다. 영화 재밌어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힘을 만들어내는 영화예요. 박민수님 저도 이 영화 여친이랑 봤는데 진짜 재밌게 잘 봤어요. 최정민님 삼진그룹 토익반 예고편 보니까 20년 전 대기업에 첫 입사했을 때 고졸은 유니폼 입고 대졸은 사복을 입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실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영화를 보게 되면 극 중의 주인공들이 유니폼을 입고 실제로 이제 커피 타고 복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진이 막힌 거죠. 20년 전뿐만 아니라 뭐 30년 전, 뭐 25년 전 이때도 그러니까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그 TV 손자병법이라고. 손자병법. 손자병법. 진짜 옛날 드라마다. 김일아 배우 나오고. 거기 보면은 그런 복장들이 맞아요. 잘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TV 손자병법. 미생 정도는 얘기해줘야 되는데 미생. 미생은 안 나오니까요. 80년대 작품인데. 손자병법 정말 좋아했었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기억나요. 예. 자,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법률적인 내용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영화의 명대사 꼭 전하고 꼭 하고 싶구나. 꼭 하고 싶은 분이 있어가지고 법률적인 얘기를 바로 하고 싶었는데. 법률 얘기는 그러니까 자꾸 언젠가부터 변호사님인데 법률적인 얘기를 그러니까요. 되게 늦게까지 안 하고 싶어 하셔. 어떻게든 뒤로 밀려고. 저도 등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평론 하나 써가지고. 명대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장님이 이제 직원한테 칭찬하는 여자 부장님 직원을 칭찬하는 이 부분인데 저는 이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어제 너보다 오늘 더 성장했는걸?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제가 그게 진짜 실제 대사야?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인 거죠.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줄거리를 잘 못했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좀 잘했어요.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저번 주에 너보다 오늘 더 성장했는걸?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엄청 뿌듯해요. 뿌듯해. 그래서 이런 표정으로 어떻게 더 잘할까? 정말 굉장히 칭찬은 고래도 숨쉬게 한다는 그런 말인데 이런 어떤 칭찬을 통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나는 게 아닐까. 또 다른 명대사 있습니까? 또 다른 명대사는 그 고화성 배우가 친구들이 이제 약간 자신의 뜻과 함께 동참하려는 거에서 꺾이는 것 같으니까 울분을 토하면서 야, 이 샵땡땡떼들아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사비 연필이라도 깎아야 될 거 아니야.
하는 어떤 외침인데 이게 되게 귀여워요. 네. 샵땡땡. 아까의 변호사님보다 좀 줄어들었네요. 예, 여기 그러니까요. 너무 커갖고. 예, 15초 전에 변호사님보다 오늘 더 예, 좀 부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평론가님. 아, 저요? 예, 명대사 네. 준비됐습니까? 저도 준비됐죠. 그래요? 네. 저는 좋아요. 이솜 배우가요. 예. 굉장히 능력이 좋아요. 음. 근데 승진을 못하니까 음. 그 주변에 있는 실제 대졸 사원이 굉장히 그 질투하고 예, 아까 이제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뒷담화, 예. 헐뜯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그때 말이에요, 뒷담화. 그렇죠. 예. 그때 이솜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나 좀 그만 보고 널 좀 봐. 네 인생에 신경 써. 굉장히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 성장했죠. 굉장히 준수한데. 예. 지난주에 너보다 성장했는 걸. 지금 저한테 반말하신 거예요? 상당히 괜찮은데요. 네. 캐릭터에 몰입되다 보니까. 연습했죠. 네. 다음 대사는 그냥 이제 어떤 네. 감동용 대사가 갑자기. 네. 이건 너무 있고. 길어서 예,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네. 드디어 영화 속에 감춰져 있는 법률적인 내용들 네. 살펴볼 시간입니다. 네, 이 영화가 실제로 이 패널 유출 사건을 이제 실화로 이제 바탕으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진 건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거든요. 아유, 이게 사실 유출이 아니라 방류죠, 방류.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냥 그 부분. 고의적으로. 맞습니다. 예. 사실 유출이라고 쓰면 안 돼요. 예. 이게 유출은 흘러 나간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막 방출이에요, 방출. 아, 예, 예. 아예 콸콸콸. 예, 콸콸콸. 예. 얼마 그 양이 얼마 정도였냐면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방출이 됐는데 무려 30톤 그리고 1.3톤 낙동강으로 이게 흘러 들어간 거죠. 네. 근데 이게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그 당시 두산전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의 사건으로 인해서 두산그룹이 완전 운명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죠. 아, 영향을 왜냐하면 받았다. 이 이제 두산그룹에 대한 가장 잘 나가던 상품이 그 당시에 오비맥주였는데 아이고. 그것도 전부 불매운동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때 그 대구 상수원장까지 이게 물이 다 오염이 되어서 네. 이때 또 오염됐다라는 얘기가 드니까 오히려 더 여기다가 그 염소를 풀어서 소독약에 독극물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독 냄새까지. 소독약까지 수돗물에 예. 소독 냄새까지 나게 하느냐 뭐 이런 아주 굉장히 이게 심각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 이제 납득하기 이제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먹는 샘물을 판매하는 게 예.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불법. 맞아요. 네. 그래서 199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예. 먹는 샘물을 판매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골라서 먹는 것이 행복 추구권에 그렇죠. 부합한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다. 샘물을 못 팔게 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다. 그리고 못 마시게 하는 것도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 사건이 사실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정수기라든지 아니면은 생수를 사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기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그 약수 뜨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예, 산으로. 네, 예, 산으로. 엄청나게 많은 말통 네. 하나씩 들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랬던 기억이 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었냐면은 예. 이 당시에 공무원이 7명 그리고 두산전자 관계자가 6명 총 13명이 구속됐던 사건이고요. 예. 그리고 당시 환경부 장관이 경질됐어요. 네. 네.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가볍게 영화 그렇죠. 속에서는 다뤄지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어서 영화에서는 그런 심각성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냐면 이제 그 방류가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서 이제 과수원하는 사과를 키우는 예, 그런 인물에게 극중 고화성이 가서 그 실태를 알아보러 가는데 사과를 하나를 줘요. 근데 알잖아요. 실제로도 속이 좀 막 썩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극중 고화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분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깨물어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심각성이 영화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낙동강에 방류를 했던 거니까 네. 낙동강이 오염되면은 이제 가장 직격탄을 받는 건 대구. 그렇죠. 근데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까지도 부산까지. 네. 상수도에서 패널이 네. 유출 연결돼 검출되었을 네. 정도로 네. 어마어마했던 사건이죠.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이 사건 이후로 우리가 이제 물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참. 그때 막 물을 사 먹을 때요. 막 주변 사람들끼리 야
물을 돈 내고 사 먹어. 맞아. 막 이러고 처음에 굉장히 말세야 생소했던. 말세. 네, 맞아요. 이러다가는 언젠가 공기도 돈 주고 사겠지. 뭐 근데 이런. 정말로 그러잖아요. 맞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거를 정말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는데 상상할 수 네. 없었죠. 지금은 그것이 불법이었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 참 희한한 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영화 주인공들이 결국에는 이제 내부 고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그런 일을요. 예. 무슨 고아성이 상사에게 알려요. 음. 그래서 이제 상사에게 이건 잘못된 거니 고쳐야 된다라고 했더니 상사가 와가지고 야, 너 이런 태도를 고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거 고쳐. 네. 너 그런 태도 고쳐. 네.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렇군요. 네. 야, 그런 태도 고쳐. 뭐 이런 식으로. 예. 뭔가 생명의 위협이 그렇죠. 느껴질 정도로. 위협이 가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음. 그분이 나중에 돌아서요. 뭐 나중에? 이건 그냥 스포일러로 감동적인데?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다면 이거를 고아성 양은 묻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 그래 아니야. 우리는 이걸 세상에 알려야 돼. 나는 승진을 못하더라도 올바르게 살 거야. 라고 하는 태도로 이제 내부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부 고발. 네.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내부 고발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땐 하면서도 그 이후에 내부 고발자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실수들을 네. 번번이 저지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처우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맞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네. 여전히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우리가 내부 고발을 하게 되면 단순히 내부 고발자로만 남게 되면은 우리는 이 회사에 남을 수도 없고 우리 그냥 단순한 내부 고발자로만 남지는 말자 이제라는 어떤 결의도 나오는데 그렇죠. 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가 사실 이 영미권에서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고 또 보호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 내부 고발로 인해서 무려 1,286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고. 포상금을 오히려. 네. 네. 이게 내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가 아니면은 예. 발견할 수가 없는 예. 이 증권 거래 이런 건데 예. 그 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뉴스로 보도할 수는 없지만 그 누구인지 누가 내부 고발인지 그건 당연히 보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만 이 포상금을 계속 이제 최고 액수가 지금 나온 거예요. 1,200 무려 1,286억을 받게 되고 이런 포상금 액수가 이제 계속 밝혀지니까 내부 고발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내부 고발에 대해서 지금 작가님 웅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굉장히 보호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 고발하면은 그 사람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오히려 내부에서 불만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냐. 자기 처우가 불만이 있어서 앙심을 품고 이런 고발을 한 거지. 단지 이걸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시각도 많고요. 그러니까 공공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발한 게 아니지 네. 않냐. 너 네. 개인적인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냐라는 네. 식의 어떤 어떤 잣대를 가지고 네. 바라보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어떤 보호 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강화하고자 2020년 7월 15일에 이런 시행령이 대통령령이 내부 고발에 관한 규정이 지금 시행되곤 있지만 이 규정이 뭐냐면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관련돼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관해서 내부 고발을 할 경우에 보호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아직 요 공수처가 아직 뭐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규정 자체는 만들어져 있다.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공수처가 시행이 되면은 네. 이 규정들이 이제 효력을 발휘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내부 고발에 대해서 좀 보호가 철저하게 되고 그리고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되고, 네, 그럼요. 구조금도 네. 지급되고, 네. 이렇게 되면은 그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먼저 시작이 되면은 그러니까 사기업의 영역으로까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그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그 삼진그룹 그 영어 토익반에 고아성 같은 경우 내부 고발한 그 죄 때문에 화장실 옆에 책상 하나 빼놓고 혼자 앉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 안 당해도 됐는데 네, 안타깝네요. 네.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어떤 직원을 징계를 주기 전에 어떤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징계라든지 아니면은 해고를 하기 전에 책상을 빼놓고 네. 복도에다가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진짜 저는 그런 행태를 볼 때마다 대체 그런 못돼 먹은 짓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런 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사교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뭐 명퇴해서 빨리 제출 안 하는 사람들 책상 밖으로 빼버리고 끝까지 괴롭혀라 이런 게 사교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죠. 아니야 그냥 궁리한 거야. 어떻게 네. 하면 괴롭힐지. 네.
어디서 그런 못된 걸 배웠는지.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게 더 충격적이죠. 네, 여러 진짜 군데서. IMF 때 이거 진짜 네, 심했거든요. 맞아요. 네. 네. 너무너무 심했어요. 자존감도 확 죽이고. 아니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궁지로 몰면은 당연히 그때 하루에 다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 참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은 우리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문제 이런 공공적인 그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 문제도 있는 한편에 다른 한 축이 있습니다. 네.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에서는 매우 가볍고 귀엽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엽게 네. 표현이 성추행을 되는데 귀엽게 다뤄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 이선 배우가 매우 네네. 통쾌하게 한마디를 세게 해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는 되지 않는데 아. 이게 이제 요즘에 또 커뮤니티에서 예, 또 커뮤니티에서. 예. 커뮤니티에서 영화 정보를 얻는. 와글와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갖고 왔어요. 예. 영화에서 이제 이소은 배우가 호텔 로비에서 그 외국인들에게 좀 이렇게 추근덕거리는 그렇죠. 그런 거를 당하면서 약간 막 계속 같이 가자 하면서 막 끌고 가는다시피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영화에서는 이소은 배우가 통쾌하게 딱 한 방에 무찌르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14일 날 1심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예. 그 내용인즉 호텔 객실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남녀 사이에서 이제 성폭행이 있을 뻔했는데 끝내는 하진 않았고 여성이 고소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남성이 즉각 중지하고 막 이제 무릎 꿇고 빌은 거예요. 잘못됐다, 용서해달라 계속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해서 판결까지 간 거죠. 아, 그 재판부에다가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재판부에다가 예. 나는 끝까지 가지 않았고 중지했다. 내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서 중지를 한 것이다. 라고 호소를 했어요. 예.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중지 미수라는 것이 있어요. 중지미수. 네. 법률적으로는 그 행위를 끝까지 기수라고 하는데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추면 중간에 멈췄다라는 점에 대해서 감경 사유로 아, 선처를 해주나요? 네, 선처를 해주는데 필수적 감경 사유예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래서 자의적으로 멈췄는지 음. 아니면 외부적인 장애 요인으로 인해서 못했는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는 나는 자의적으로 멈췄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이 여성이 아니다. 내가 고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움에 처벌, 형사 처벌의 위험 때문에 완성하지 못한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자의적으로 멈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중지 미수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집행유예로 이제 판단을 했죠.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어요. 야, 근데 이거 듣기에도 네, 요게 이제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좀 별개로 네, 이 법리적 해석을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또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토론이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차라리 영화로 만들지. 그것도 자의적인 재밌겠네. 것인가 예. 아니면은 정말 이 공포심이라든지 처벌, 형사처벌의 두려움으로 예, 이런 게 치열하게 만약에 뭐 미국 그러니까 영화 만약에 같은 내가 경우, 미래에 네, 벌어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중지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자의로 멈춘 게 되는지 자의로 멈추지 않은 게 되는지 네. 이거 되게 애매한 문제거든요. 이거 맞지. 거슬러 올라가면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네. 이거 되게 재밌게 이거 가지고 영화 만들면 재밌겠는데. 맞아요. 마치 음.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예. 마이너리티 레포트. 네.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아, 만들어도 벌어지지 재밌겠네요. 않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완수하지는 않았는데 예. 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 중지 미수라는 거는 아주 필수적으로 감경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또 법원에서는 이거를 필수적으로 감경을 해주는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댓글에서는 언제까지 집행유예를 남발할 거냐 여자를 이렇게 성추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성추행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성폭행으로 나아가는 네.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집행유예를 남발할 거냐라는 한 축이 있고요. 또 한 축 남성으로 보이는 댓글에서는 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리고 중지하지 않았느냐 중지한 거 안 보이냐라고 목소리를 내는 남성분들로 추정된 댓글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남녀가 좀 신기한 거는 예. 이날 처음 만난 날이에요. 그래서 둘 다에 대해 비판이 처음 만났는데 호텔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술집에서 둘이 처음 만났는데 남성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예. 했는데 집으로 안 가고 호텔로 예. 가서 한 잔 더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한 비난도 많이 일고 있죠. 아,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처음 만난 남자랑 예. 호텔까지 가서 술을 마셨다면 아, 그거야 그 사람 마음이지. 나는 뭘. 그렇죠.
그런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제 그렇게 따라간 것 자체도 일단은 문제 제공이 있다라는 비판의 댓글도 많이 있어요. 하나의 사건 안에 네. 이렇게 많은 주제가 들어있네요. 아유, 알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고화성 배우가 2006년도에 출연했던 봉준호 감독의 작품 바로 2번 괴물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 선거판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무법지대의 신유진 변호사님, 허남웅 영화평론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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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일 역사 코너 있는 날이죠. 썬킴 교수님 또 오랜만에 신병주 교수님 모시고 역사 특강 왕비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에릭남과 이나은의 끌림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날 향해 있는 네 눈빛에 이미 엉망 가득 심장 소리가 부끄러워도 좋아 Always in my feeling my love 어쩜 좋아 매일 매번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용기를 부르는 이 노래 for you 한 걸음만 더 내게 바람처럼 I wish you ever seen as my mind 좀더 내게 다가올래 You're my boy 가슴에 닿은 그 목소리 Your voice 한마디면 돼 I got it every day 망설이지 않아도 돼 Don't be afraid anymore 이렇게 좋아도 될까